제가 왜 맨날 지키는 매매를 하는지, 미련을 가지지 않고 아니다 싶으면 본전손절을 하는지는 현재 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폭락장에서는 그 전에 벌어놨던 돈까지 전부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폭락장을 한번 맛보면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닌 원금을 찾는 게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잃고 원금을 찾을 생각보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 잃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2020년 대폭락장 이후에 단군일에 처음 있는 초강력 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폭락장이 나오면서 이런 시장이 뭔가 싶기도 하고 적응도 안 되고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식을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이런 하락장은 다음에 또 겪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며, 지금의 이 하락장 경험이 의미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에도 지금처럼 또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락장이 끝나서 2023년, 2024년 한 2년 동안 돈을 신나게 벌다가 2025년에 또 폭락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2년 동안 번 금액의 이상을 날려가지고 결국에 제자리보다 못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끊거나 돈을 진짜로 많이 벌고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당연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용과 분위기만으로는 올해 2008년급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 말 대잔치인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증시는 예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서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는 거지 미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하락장을 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각들을 전부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충동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매수해볼까 하지만 억지로 누르면서 참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라면 다 똑같을 텐데, 자, 이 생각들만 머릿속에서 무조건 버린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생각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머릿속에서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하락장에서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떨어졌네, 사볼까?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실행으로 옮길 경우에 적중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맞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네, 사볼까? 이 생각은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펄어비스라는 종목, 이거 말고도 수많은 급등주들, 시젠, 신풍제약, 여러 가지 등등 시세가 다 나왔던 것들, 그런 종목들이 말해주고 있는데 한 번 떨어지면은 떨어졌네, 사볼까? 항상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떨어지는 초기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생각 자체를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그건 싸게 살 기회가 아니라 폭락의 초기라 봐야 되며, 혹시나 이게 다시 오뚜기처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걸 아쉬워해야 되는지, 어차피 내 종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떨어졌다고 매수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흔히 예측하는 지금이 바닥이겠지. 이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아마 삼성전자 지금 바닥이겠지. 그 생각을 수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지금은 바닥이겠지, 7만원 바닥이겠지,
뭐 69,000원 바닥이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고 온 종목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를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실적이나 재무 이런 걸로 주가가 뭐 결정되는데 영향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차피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분위기와 수급입니다. 분위기, 수급, 추세. 이런 요소들이 시가총액을 결정하지 지금이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조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시가총액이 3조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시가총액은 오로지 분위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이 바닥인지는 함부로 예측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 떨어질 때는 함부로 느낌 가지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대로 물려가지고 강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싸게 살 기회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1, 2번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싸게 살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매수를 덥석해버려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들 보면 전부 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강하지 개인 투자자가 매도로 밀어버려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잡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뭐 시가총액 잡주 종목이라면 있겠지만 이런 웬만한 뭐 수천억 이상 시가총액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 수급은 뻔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론과 전문가가 바닥이라니 매수 기회겠지. 반대로 언론이랑 전문가가 고점에서 사라 한다면 그건 진짜로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는데 삼성전자가 9만원까지 오르던 시절 아무나 다 나와서 뭐 삼성전자 15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실전 투자를 잘 못하는 이런 언론이나 전문가가 매수라고 외치면은 피하는 게 맞겠지만 누군가 상승을 예측하면 무조건 거르는 게 맞지만 하락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한 번쯤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 판단대로 하겠지만 하락하는데 명분이 있다면 추세와 수급만으로도 그 하락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말 무서운데 지난번에도 반등했는데 이번에도 반등하겠지. 이 생각 자체가 정말 무섭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막 나스닥이 4%씩 떨어짐에도 1%도 하락하지 않고 방어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점입니다. 저번에 지켜줬던 선보다 저점. 이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세뇌가 되어서 계속 이런 게 학습이 되어버려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손을 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크게 손실을 입어버리고 이런 잡생각 자체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손실이 크네, 물타기 좀 해야겠다. 이것도 역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거라면은 실행을 해도 되겠지만 단순히 지금 찍힌 손실이 커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가 손실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삼성전자를 지금 한 10% 매수하고 62,000원에 또 10% 추가 매수하고 61,000원에 또 10%를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 매수하기 전부터 계획을 해놨다면 실행을 해도 되겠지만 충동적인 물타기는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 대충 장기 투자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끝까지 떨어지거나 최악의 상황이 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라면 이런 식으로 되진 않겠지만 최악의 종목들은 뭐 지금 대충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강제 장기 투자하다가 큰일 난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제외하고는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몇 토막씩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저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데, 반등할 것 같은데, 이 잡생각 자체도 버리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데, 나중에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이 바닥일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샀다가 나중에 막 7만 원까지 반등하면은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번에 살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련이 생겨서 지금은 참지만 다음에 잘된 경우를 본다면 다음엔 덥석 물어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주가가 7만 원이 되든 8만 원이 되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만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살아남으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 종목들을 굳이 저점에서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락하는 종목에서 꾸준히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는 분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말한다고 이런 수급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구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후회, 아쉬움, 나중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당장만 계좌가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이런 잡생각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락장에서 손실을 입는 것이지 버릴 수만 있다면 다음 하락장은 반드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강조드리는 신용장고. 내가 진짜 이 잡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진짜 저점에서 사고 싶다, 쌀 때 사고 싶다 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신용장고만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고가 예수금 대비 좀 저점일 것 같을 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저점의 신용장고는 한 18조 원 이하로 보고 있는데 18조 원 이하가 오지 않는다면 매수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미련만 버리면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오지 않는다면은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투자가 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